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검찰 개혁 이야기 해보죠.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도 네 번째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 꾸려진 법무부 산하의 민간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난해 1기위원회, 올해 2기위원회인데 1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질적인 차이는 1기위원회는 일단은 우리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예.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주로 이제 법률안과 관련해서 예. 좀 큰 그림 차원에서 또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했고요. 예. 저희 2기위원회는 그러니까 국회에 법률이 필요 없는,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예. 또는 법무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걸 목표로 해서 예. 일단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기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에서 법률을 할 수 있는 안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2기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행정부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안, 네. 이걸 마련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 셀프 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엊그제 조국 장관도 법무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대검의 개혁안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일단 수용을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 위원회의 어떤 개혁안을 일정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일단은 중앙지검, 그러니까 특수부를 두세 개, 전국의 두세 개 청에 나눠서 두세 개 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했지만, 대검에서는요, 장관께서는 또 중앙지검의 특수부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 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면이고, 그리고 대검에서는 외부 파견만을 이제 전면 금지하고 이제 원대 복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법무부 장관은 내부 파견도 이번 개혁안 발표에서 내부 파견도 검사 직무 대리 형식으로 파견된 내부 파견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감찰권 부분도 이번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전국의 검사들의 비위나 이런 부패를 실질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감찰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검 검찰개혁안보다는 다소 많이 나아간 진일보했다. 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검찰의 권한, 권력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중수부 폐지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중수부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부가 하던 일을 특수부가 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럼 특수부가 지금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어느 순간 다시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조직이 비대해진다거나, 예전 중수부, 특수부가 하던 일을 또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도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폐지론과 축소론이 다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전국 각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남겨진 두세 개 청에 이제 특수부는 두더라도 그 특수부의 규모나 인원 이런 것들도 최대한 최소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전면 폐지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검찰 개혁은 사실 수사 기소권이 분리가 권한 분산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수사건이 폐지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 별건 수사가 옳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맞습니다. 지금껏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별건 수사 했지 않습니까? 네. 1, 2번 파다가 없으면 3, 4번 파고, 없으면 네. 5, 6번 파고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번엔 법제화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법률이 아닌 사항으로도 이거는 관행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법률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게 예. 별건 수사의 문제는 무엇보다 특수 수사에서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 수사라는 게 이제 대검이나 총장의 이제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 지휘하는, 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에 있어서 이게 무혐의라든지 또는 불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수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총장께서 직접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건에 의해서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아닌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끝까지 파헤쳐서 예. 기소를 하는 이제 그런 무리한 수사 관행들이 있었게 된 거죠. 이게 결국에는 특수수사에서 좀 나오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보시면 좀 대부분 특수사에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대검에 있는 감찰부를 법무부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권고했고요. 네. 그 권고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네네. 자, 법무부가 감찰권을 갖고 와야 되는 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언론에서 그런 부분 표현들이 예. 있는데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이 있는 겁니다. 예, 예. 대통령령이나 이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법무부 훈령을 제정을 하면서 2005년도에요. 이때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검찰에게 1차 감찰권을 두고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법무부가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것은 1차 감찰권을 가져오는 정상화시키는 부분이지 이거를 원래 검찰이 있던 거를 해소한다 또는 가져온다는 측면은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감찰권을 실질화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검찰에다가 감찰의 자율권을 둔 이유는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고 공정하게 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예.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검찰의 어떤 자정작용 검찰 자체에 자율권을 줬는데 감찰 예. 자율권을 줬는데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결국에는 감찰 자율적 감찰권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서 줬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예. 차라리 외부적 내부적 통제를 통해서 수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되는 그런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한 일환에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한다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자정작용이 예. 있도록 이제 도와주니까요.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 말대로 지금까지는 검찰한테 셀프 감찰을 맡겨놨더니 제 식구 감싸기 하고 맞습니다. 예. 언론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검찰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던 권한을 뺏기는 기분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검사님들이 그런 우려를 주시긴 하는데 그러나 일단 먼저 국민들이 왜 검찰 개혁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방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검사님이나 또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제 뼈를 깎는 오히려 반성이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걸 본다면 너무 이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님들이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한다. 이것도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 특수부 권한 주소는 결국에는 대검이나 총장이께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수부가 축소되면 대검 권한이나 그 총장의 권한도 축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갑론을박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아마 이제 그 장관께서 어제 이 부분을 그 일환의 하나로 그러니까 대검이나 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 일환의 방안으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과감하게 내놓으신 것 같다. 결단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과감한 어떤 아니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쉽게 얘기하면 법무부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인권 수사를 강화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특혜를 폐지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검찰이 장관을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시기상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 그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런 예. 검찰 개혁안 지금 위에서 위원회가 16분의 그 현직
공무원분 등 검사님들하고 포함해서 16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 위원회 굉장히 열정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실효적인 방안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놓은 개혁안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오해받는다는 부분은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저희 위원회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정치적이라든지 대검이나 어떤 뭐 장관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예. 저희들은 전에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10년 전, 20년 전에도 계속 검찰 개혁해야 된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검찰 개혁안을 여러 가지 내놨었거든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대체적인 평가가 이제 검찰의 어떤 기득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사실은 그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검사분들이 많이 파견을 나가거든요. 국가기관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보도 굉장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검찰의 어떤 막강한 힘들이 있었고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저항이나 어떤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그때 다 아마 좌절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1기 때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2기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그 막강한 검찰 권력이 개혁을 회박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의 또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검찰 출신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검찰이 로비를 했을 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법제화 이런 걸 시켜가지고 다시 못 돌릴 수 있도록 되돌리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 충분히 못을 박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제도라는 있을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먼저 이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그나마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니까요.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으로 시급히 갖출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관행화시키고 정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 아닌가.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완벽한 제도를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간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직접 수사의 범위도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이렇게 제안했는데 윤 총장이 오늘 내놓은 방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방향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총장께서 이렇게 내놓은 방향에 맞게끔 구체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두고 어느 정도 인원을 남겨둘 것인가. 구체적인 조치나 운영 과정을 봐야만 총장의 어떤 특수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방향만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부가 사실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대검 중수부를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특수부의 본령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총장께서 내놓는 향후 운용하는 그런 거를 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 개혁안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문제 같은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권력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차제에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금 아마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또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까? 논의는 기존의 학계에서도 논의를 하고 토론회에서도 각종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선거로 뽑히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고려의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안을 하나로 놓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총장이나 검사장도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그러면은 전혀 통제받지 않고 이제 임기 동안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행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똑같은 폐단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과 이런 비교 형량을 좀 해봐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논의를 이렇게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뭐 일단 검찰의 어떤 내적 외부적인 어떤 민주적 통제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의 어떤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뭐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검사의 인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되는 이유는 검찰 내 외부의 통제가 완벽하지 않고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은. 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정작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性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쉽게 뚫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의 대내외적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만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오히려 그게 강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하나 볼까요? 4251님. 검찰 개혁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권력은 돌고 돌아 개혁의 주체로 권력이 옮겨지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요? 답해 주시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영국의 액통정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절대 권력이 생성되는 거를 우리 민주적 국가에서는 막아야 되고요. 그런 권력 국가가 생성했을 때는 그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해서 항상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고요. 또 외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만 민주적인 국가가 민주법치국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그 견제와 균형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 권력이 정상화되고 건전하게 돌아가지 합니다. 시민이 눈을 떼게 되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절대 권력은 생성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며 국민들은 결국에는 불행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회의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이 권력기관이죠. 검찰, 정보기관, 기무사 포함입니다. 경찰, 국세청 이 기관들이 다 그 독재의 주구 노릇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수처 처치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공수처 문제는 일단 패스트트랙 태워져 있고 이거는 뭐 검찰이 혹은 법무부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만 이루어진다.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이고요. 물론 예. 국회가 협의를 통해서 예. 잘해서 저는 통과가 돼서 처리를 잘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다만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뭘 발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옥상옥이다. 네. 혹은 이 공수처가 통과되면 네. 야당을 탄압하는 그 부처로 네. 전락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 저는 옥상옥이라는 부분보다는 옥외 오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그 위에 하나 얹혀지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특수부죠. 어쩌면 공수처가요. 특수부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검찰과 검찰 외부에 있는 특수부 권력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검찰청 내에서 다시 특수부 위에 특수부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겁입하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우려는 있죠. 항상 권력
뭐 일단 권력을 막강한 이제 사정 권력이 생기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수처는 그래도 이제 규모가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적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시청자분 의견 주셨지만 그리고 제가 답변을 했지만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공수처가 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기관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이 국정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 비위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검찰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변호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이때까지 검찰 개혁이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전문가 16분이 실효적인 있는 거를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낼 겁니다. 다만 그러나 검찰 개혁에 저는 검사님들을 위해서도요. 검사님들이 먼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저는 총장님께서 개혁안 내는 것도 저는 방향도 좋고 예. 기본적인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이게 진정성이 있고 국민에게 와닿는 뼈를 깎는 고통에서 나온 개혁안이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좀 더 과감하고 좀 대폭적인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본 개혁은 일단 대내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검사님들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용훈 변호사였습니다.